아빠, 이 돈 받아요, 제발. 어느 새벽 후미진 동네 골목길 안쪽. 버선발로 나온 딸이 아버지의 허름한 정장 안주머니에 흰색 봉투를 넣어주고 있는데요. 새벽부터 두 부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 건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내 돈이 사라져도 그들이 나를 사람으로 볼까? 회장님, 그건 해보자고, 미선아. 가짜 부도서를 흘려.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니까. 펜트하우스 87층 식탁 위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졌다. 도윤은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갓 지은 쌀밥,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다. 상은 넓었지만 앉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떠 있었다. 장남 강우에게서 온 단 한 줄. 아버지, 이번 주도 바빠요. 죄송합니다. 차녀 미래는 답장조차 없었다. 명절 전날이었다.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집사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드시지 않으시렵니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치워줘. 혼자 먹으니 맛이 없네. 집사가 물러간 뒤 도윤은 빈 식탁을 오래 응시했다. 30년 전 시작한 작은 공장이 이제는 직원 3,000명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가 쌓아 올린 재산은 수천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 아이들이 어렸던 그때, 사진 속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막내 서진만 빼고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아니, 일부러 잘라낸 흔적이 있었다. 강우가 대학 입학 후 처음 집에 왔을 때 거실에서 가위로 오린 것이었다. 저 애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도윤은 말리지 않았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서진의 편지가 몇 장 있었다. 10년 전, 15년 전, 그보다 더 오래전 것들.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아빠, 그래도 사랑해요. 도윤은 편지를 읽지 않았다. 읽을 수 없었다. 아내가 서진을 낳다가 세상을 떠난 그날, 도윤은 무언가 단단하게 마음을 잠가버렸다. 비서실장 미선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다. 회장님, 명절 인사차 들르신 임원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도윤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미선 씨, 사람들은 왜 나를 찾아올까? 미선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야 회장님이시니까요.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회장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럼 만약 내가 그 모든 걸 잃는다면?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 자식들도 그럴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면 그래도 나를 아버지로 볼까? 그날 밤 도윤은 결심했다. 미선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경영 위기서를 흘려 회사 자금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을 만들어 구체적이지 않게 하지만 충분히 불안하게. 미선은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 그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사면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 나는 진짜 부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고 싶은 거니까. 며칠 후 금융권과 업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태성그룹 자금 문제 있다더라.
회장이 개인 채무 때문에 곤란하대. 정확한 출처는 없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번졌다. 도윤은 일부러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자식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장남 강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하지만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었다. 아버지, 소문 들었어요. 괜찮으신 거죠? 제 명의로 된 주식이랑 부동산은 문제 없는 거죠? 도윤은 짧게 답했다. 모르겠다. 상황이 좋지 않아. 강우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그럼 빨리 정리해야죠. 제가 변호사랑 상담해 볼게요. 아버지 재산 보호하는 방법 찾아야 해요. 차녀 미래는 카카오톡으로 짧게 물었다. 아빠 회사 문제 있어요? 도윤이 답했다. 그런 것 같다. 이후 미래는 읽은 표시만 남기고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저녁 남편과 통화하는 소리가 우연히 녹음됐다. 미선이 정례 보고차 방문했을 때 실수로 켜진 인터폰을 통해서였다. 여보, 장인어른 재산 문제 생기기 전에 우리 명의 것들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어. 나중에 채권자들 들이닥치면 곤란하잖아. 도윤은 그 녹음을 들으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단하시겠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끝까지 가봐야지. 아직 한 명 더 남았어. 그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잘려나간 막내의 자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서진아, 너는 어떨까? 너도 나를 저렇게 볼까?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넓고 화려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외로웠다. 그는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정말 아무도 남지 않을까? 아니면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스스로 절벽 끝에 서기로 했다. 도윤은 낡은 점퍼를 입고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다. 평소 입던 정장이 아니었다.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혼자 걸어서 이곳까지 왔다. 장남 강우의 집 앞이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문 안쪽에서 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았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형님, 걱정 마세요. 아버지 자산 정리되기 전에 제 명의로 빼둔 거 있잖아요. 그거면 당분간 문제 없어요.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미리 준비해 두길 잘했죠. 도윤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초인종 버튼에 닿지 못한 채 복도는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강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아버지가 뭐 도와달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죠. 지금 제 상황도 그렇게 여유롭진 않으니까. 또다시 웃음소리. 그 웃음은 도윤의 가슴에 예리하게 꽂혔다. 도윤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복도 끝까지 걸어가 비상계단 문을 열었다. 계단참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다. 손이 떨렸다. 30년 전 강우를 처음 안았을 때가 떠올랐다. 작고 따뜻했던 그 무게. 아빠, 나 성공할 거야. 아빠처럼 큰 사람 될 거야. 초등학교 졸업식 날 강우가 했던 말. 그때 도윤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문 앞에서 들은 목소리는 그때 그 아이가 아니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미선의 경고가 맞았다. 회장님, 이 실험은 회장님께 상처만 남길 수 있습니다. 도윤은 그래도 괜찮다고 했다. 진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니 숨이 막혔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다. 계단을 내려가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도 둘째는 다르겠지.
미래는 착한 아이였잖아. 도윤은 기억을 더듬었다. 미래는 어렸을 때 도윤의 손을 꼭 잡고 다녔다. 아빠, 나 아빠 딸이라서 좋아.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적은 장래 희망란에는 아빠처럼 멋진 사람 되기라고 써 있었다. 도윤은 다시 지하철을 탔다. 미래의 집이 있는 동네로 향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미래는 다를 것이다. 적어도 문 앞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미래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강우의 집에서처럼 또 실망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도윤은 천천히 미래의 집으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1204호. 미래의 집 문패가 눈에 들어왔다.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맑은 벨소리가 울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현관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 도윤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인터폰 너머로 도윤의 모습이 비쳤을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안에서 켜져 있던 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거실 불, 주방 불, 복도 불. 모든 불이 꺼졌다. 그리고 완벽한 침묵. 도윤은 초인종을 한 번 더 눌렀다. 딩동.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도윤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다. 5분, 10분, 15분. 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다. 문도 열리지 않았다. 복도 센서 등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기를 반복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해했다. 미래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피한 것이다.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한 것이다. 도윤은 몸을 돌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다. 가로등 아래 벤치에 앉았다.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도윤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접혀 있었다. 사진을 펼쳤다. 막내 서진의 자리만 비어 있는 사진. 도윤은 그 빈자리를 오래 바라봤다. 강우는 돈을 챙겼다. 미래는 불을 껐다. 그럼 서진은? 도윤이 가장 모질게 대했던, 가장 오래 외면했던 막내는 어떨까? 아마도 문조차 열지 않겠지. 아니, 초인종도 누르지 못하게 막아버릴지도 모른다. 도윤은 사진을 다시 접어 넣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공원 벤치는 차갑고 단단했다. 도윤의 등은 점점 더 구부정해졌다.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초라한 점퍼를 입은 노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도윤은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갈 기력이 없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공간이 지금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새벽 찬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공원에 조깅하러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다. 누군가 도윤을 힐끗 보고 지나갔다. 노숙자인가 하는 속삭임이 들렸다.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은 수천억 자산가였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은 무엇인가? 휴대폰이 진동했다. 미선에게서 온 문자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위치 추적 확인했습니다. 차를 보내드릴까요? 도윤은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전화를 걸었다. 미선이 곧바로 받았다.
회장님. 도윤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미선 씨 서진이 주소 알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예전에 대비해서 확인해 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미선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지금 가시는 게 좋을까요? 두 분 다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도윤이 말을 끊었다. 주소만 보내줘. 가야 해. 1시간 후 도윤은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 서 있었다. 미선이 보낸 주소를 확인하며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펜트하우스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낡은 담벼락, 갈라진 아스팔트, 녹슨 대문들. 도윤은 이런 동네가 서울에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골목 끝에 가파른 계단이 나타났다. 경사가 심해서 오르기가 쉽지 않았다.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랐다. 한 걸음씩 오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던 탓이었다. 계단 중간쯤에서 도윤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서진은 이 계단을 매일 오르내렸을까? 계단을 다 오르자 좁은 길이 나왔다. 반지하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도윤은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34-12번지. 조금 더 걸어가자 작은 철문이 보였다. 녹이 쓴 문패에 희미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다. 여기였다. 도윤은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두드리려 했지만 또다시 망설여졌다. 강우의 집에서, 미래의 집에서 경험한 일들이 떠올랐다. 만약 서진도 문을 열지 않는다면? 만약 서진도 자신을 외면한다면? 도윤은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때 문틈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다. 도윤은 몸을 숙여 들여다봤다. 어두운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반지하였다. 그리고 계단 아래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기침이었다. 가늘고 약한 소리.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다. 기침 소리가 멈췄다. 대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준아, 괜찮아? 물 마실래? 서진의 목소리였다. 도윤은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에 숨이 멎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지쳐 있었지만 분명 서진이었다. 아이가 대답했다. 엄마, 목 아파. 서진이 다독이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참아. 약 사올게. 도윤은 문 앞에서 물러섰다. 두드릴 수 없었다. 지금 들어간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20년 동안 외면했던 딸에게 손주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할아버지가. 도윤은 철문 옆 구석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진이 나왔다. 도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봤다. 서진은 얇은 점퍼를 걸치고 낡은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서진은 문을 잠그며 중얼거렸다. 약값이 한숨을 쉬었다. 서진이 골목 밖으로 사라졌다. 도윤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철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하얗게 보였다. 고지서였다. 여러 장이 문틈에 끼워져 있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모두 연체 딱지가 붙어 있었다. 도윤은 주저앉았다. 철문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떨궜다. 자신은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살며 매일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마셨다. 그런데 자신의 딸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골목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진이 돌아오고 있었다. 도윤은 황급히 일어나 몸을 숨기려 했지만 늦었다. 서진이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윤도 얼어붙었다. 20년 만에 재회. 하지만 기쁨도 반가움도 없었다. 그저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진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아버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서진은 한 걸음 다가왔다. 왜 여기? 도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몸을 돌렸다. 미안하다. 도윤은 그 말만 남기고 골목을 벗어나려 했다. 도망치듯 걸었다. 서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아버지. 하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고 골목을 빠져나가고 큰 길까지 뛰다시피 걸었다. 큰 길에서 도윤은 멈춰섰다. 숨이 차올랐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뒤를 돌아봤다. 서진은 따라오지 않았다. 도윤은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왜 도망쳤을까? 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미선이었다. 도윤은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윤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미선 씨 나 좀 데리러 와줘. 위치를 보냈다. 미선은 20분 후 도착했다. 차에 탄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따님을 뵈셨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헬쑥하고 지친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다. 도윤을 보는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슬픔만이 있었다. 도윤은 다음 날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하지만 전날과 달리 차를 타지 않았다. 미선이 제안했지만 도윤은 거절했다. 혼자 갈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 미선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도윤은 지하철역에 섰다. 평생 지하철을 타본 적이 거의 없었다. 개찰구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교통카드를 찍었다.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는 플랫폼에서 도윤은 낯설고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다.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다. 전철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도윤은 구석자리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옆 사람이 핸드폰을 보며 웃고 맞은편 여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졸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도윤에게는 처음 보는 세계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출근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환승역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탔다. 버스는 좁고 낡았다.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은 미지근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점점 건물이 낮아지고 골목이 좁아졌다. 버스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다. 엔진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버스에서 내려 다시 걸었다. 어제 왔던 그 계단 앞에 섰다. 낮에 보니 더 가팔라 보였다. 도윤은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다. 한 걸음, 두 걸음. 숨이 차올랐다. 중간쯤에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서울 풍경이 멀리 보였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들.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의 회사 본사도 있을 것이다. 계단을 다 오르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도윤은 잠시 쉬었다.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다. 34-12번지 철문 앞에 섰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문 앞에 서니 손이 떨렸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집에 있었다.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똑똑. 조심스러운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도윤 자신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문이 열렸다. 서진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서진은 도윤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서진아, 나 들어가도 될까?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침묵이 도윤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서진은 결국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좁은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반지 안은 어둡고 습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했다. 좁은 방 하나, 작은 부엌,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였다. 방 한쪽 구석에 어린아이가 누워 있었다.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지만 가끔 작은 기침을 했다. 도윤은 그 아이를 바라봤다. 내 손주?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이에요. 요즘 감기가 안 떨어져서. 도윤은 아이 곁에 앉았다. 아이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봤다. 강우를 처음 안았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작고 연약했다. 도윤은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열이 있었다. 병원은 갔어? 서진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약국에서 약 사다 먹이고 있어요. 도윤은 더 묻지 않았다.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한 남자의 사진. 액자 아래에는 작은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도윤이 물었다. 남편?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도윤은 방 안을 둘러봤다. 낡은 가구들, 갈라진 벽지, 작은 식탁. 그 위에는 컵라면 몇 개와 바나나 2개가 전부였다. 냉장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김치통 하나와 물병 몇 개. 도윤의 가슴이 조였다. 서진이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차 드릴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이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부었다. 티백도 없이 그냥 물이었다. 도윤은 찻잔을 받아들었다. 뜨거웠다. 서진은 도윤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계속했다. 나는 나쁜 아버지였어. 너를 버렸지. 서진이 눈을 감았다.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도윤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변명이야. 나는 그냥 도망친 거야. 너를 볼 용기가 없었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도윤은 서진의 손을 봤다. 거칠고 갈라진 손. 오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다. 지금은 뭐하니? 도윤이 물었다. 서진이 대답했다. 식당에서 일해요. 설거지랑 청소. 시급받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준이는? 서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어린이집 보내고 있어요. 정부 지원받아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물어볼수록 자신의 죄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서진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저녁 드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서진이 냉장고를 열었다. 별거 없는데 김치와 달걀 몇 개를 꺼냈다. 서진은 작은 냄비에 밥을 했다. 달걀을 풀어 국을 끓였다.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았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서진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다. 도윤 앞에 작은 밥상이 놓였다. 많이 없어서 죄송해요.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다. 목이 메었다. 삼키기가 어려웠다. 달걀국을 한 모금 마셨다. 짭짤했다. 하지만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따뜻했다. 도윤은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먹었다. 서진은 맞은편에 앉아 도윤을 지켜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가 밥을 먹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도윤은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서진이 작게 웃었다. 별 말씀을요. 밤이 깊어갔다. 도윤은 일어서려 했지만 서진이 말했다. 너무 늦었어요.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도윤은 망설였다. 괜찮겠니?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하준이랑 같이 자면 돼요. 서진은 작은 이불을 꺼냈다. 낡았지만 깨끗했다. 방 한쪽 구석에 이불을 폈다. 여기서 주무세요. 도윤은 이불에 누웠다. 천장이 낮아서 답답했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하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은 하준이 옆에 누웠다. 아이를 꼭 안았다. 작은 방 안에 세 사람이 누워 있었다. 전등을 끄자 어둠이 내렸다. 바깥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한참 후 작은 소리가 들렸다. 서진이 우는 소리였다. 숨죽여 울고 있었다. 도윤은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서진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다. 도윤은 일어나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20년의 시간이 그 짧은 거리를 메울 수 없었다. 도윤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서진의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결국 잠들었다. 도윤은 그제야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조용히. 도윤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새벽녘 도윤은 일어났다. 서진과 하준은 아직 자고 있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현금을 꺼내 식탁 위에 놓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이건 아니다. 도윤은 돈을 다시 넣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가시는 거예요? 서진이 일어나 있었다. 도윤은 돌아봤다. 서진은 이불을 어깨에 두르고 서 있었다. 회사 일이 있어서. 변명처럼 들렸다. 서진이 다가왔다. 또 올 거예요? 목소리에 기대가 담겨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시 올게. 서진이 작게 웃었다. 기다릴게요. 도윤은 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오는데 뒤에서 또 소리가 들렸다. 서진이 맨발로 뛰어나왔다. 아버지. 도윤이 돌아섰다. 서진이 헐떡이며 다가왔다. 그리고 도윤의 손을 잡았다. 손 차가워요. 들어가요. 서진이 도윤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쥐었다. 도윤은 서진의 손을 느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서진이 말했다. 장갑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서진이 다시 뛰어내려갔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서진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서진이 낡은 장갑을 들고 돌아왔다. 이거라도 껴요. 도윤은 장갑을 받았다. 고맙다. 서진이 웃었다. 조심히 가세요. 또 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걸어갔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서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도윤은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멈춰섰다. 장갑을 벗어 들여다봤다.
낡고 해진 장갑이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 도윤은 장갑을 다시 끼고 걸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돌아올 것이다. 꼭 돌아올 것이다. 도윤은 사흘 후 다시 서진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약, 과일, 반찬, 쌀. 미선이 준비해 준 것들이었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서 도윤은 멈춰섰다. 이게 맞는 걸까? 물건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닌데. 고민하다가 결국 쇼핑백을 들고 계단을 올랐다. 숨이 차올랐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다. 철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꼭 납부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문을 두드렸다. 똑똑. 서진이 문을 열었다. 도윤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도윤이 쇼핑백을 내밀었다. 이거 하준이 약이랑 먹을 거. 서진은 쇼핑백을 받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다. 거절할 수 없었다. 도윤은 안으로 들어갔다. 하준이가 마루에 앉아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도윤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할아버지야. 서진이 하준에게 말했다. 하준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도윤은 무릎을 굽혀 하준과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 이름이 뭐야? 하준이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다. 도윤은 하준이가 그린 그림을 봤다. 집과 나무와 해가 그려져 있었다. 잘 그렸네. 도윤이 말했다. 하준이 웃었다.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도윤은 서진을 봤다. 서진이 부엌에서 쇼핑백을 정리하고 있었다. 과일을 씻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약을 찬장에 올려놓았다. 움직임이 빨랐다. 익숙한 손길이었다. 저녁을 함께 먹었다. 이번에는 식탁이 조금 더 풍성했다. 도윤이 가져온 반찬들 덕분이었다. 하준이가 열심히 밥을 먹었다. 맛있어요. 서진이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천천히 먹어.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식사 후 하준이가 졸기 시작했다. 서진이 하준을 재웠다. 자장가를 불렀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도윤은 그 노래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래전 아내도 그렇게 아이들을 재웠다. 도윤은 그때를 떠올렸다. 행복했던 시절. 하준이 잠들자 서진이 나왔다. 도윤과 마주 앉았다. 차 드릴까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이 따뜻한 차를 내왔다. 이번에는 티백이 있었다. 도윤이 가져온 것이었다. 둘은 차를 마시며 침묵했다. 도윤이 먼저 말했다. 서진아, 나 도와줄 수 있는 거 있니?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다. 도윤이 계속했다. 이사 가는 건 어때? 더 좋은 곳으로.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여기도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준이 건강은? 도윤이 물었다. 서진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좀 나아졌어요. 약 먹으니까.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도윤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너무 캐묻는 것도 부담이 될 것 같았다. 시간이 늦어졌다. 도윤은 일어섰다. 이제 가야겠다. 서진도 일어났다. 조심히 가세요. 도윤이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또 올게. 서진이 웃었다. 네, 언제든지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벽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빨간 글씨로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퇴거 예고 통지서.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다. 날짜를 확인했다. 2주 후였다. 서진이 얼른 그 종이를 떼어냈다. 이건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도윤은 서진을 봤다. 퇴거? 서진이 시선을 피했다. 밀린 월세 때문에 그런데 곧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 주 급여 나오면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알았다. 급여로는 부족할 것이다. 밀린 월세는 몇 달 치일 것이다. 내가 도와줄게. 도윤이 말했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저희가 해결할게요. 목소리가 단호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서진의 자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힘들면 말해.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다.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넓고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쓸쓸하지만은 않았다. 도윤은 서재에 앉아 생각했다. 어떻게 서진을 도울 수 있을까? 직접 돈을 주면 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미선에게 전화했다. 미선 씨, 부탁이 있어. 미선이 대답했다. 말씀하세요. 도윤이 말했다. 서진이 사는 집 월세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어? 미선이 잠시 침묵했다.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면 되겠네요. 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준이 병원도 알아봐줘. 좋은 소아과. 그리고 서진이 일하는 식당도 알아보고. 미선이 적었다. 알겠습니다. 모두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도윤이 고맙다고 말하려는데 미선이 먼저 말했다. 회장님, 좋은 아버지가 되고 계십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도윤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들을 꺼냈다. 서진이 보낸 편지들. 이제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아빠, 보고 싶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말해주세요. 고칠게요. 도윤의 손이 떨렸다. 두 번째 편지. 아빠,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가끔 생각나요. 세 번째 편지. 아빠, 그래도 사랑해요. 도윤은 편지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도윤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났다. 서진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빈손이었다.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계단을 올랐다. 숨이 차지 않았다. 익숙해진 것이다. 철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려는데 문이 열렸다. 서진이 나오는 중이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도윤을 보고 놀랐다. 아버지, 이렇게 일찍? 도윤이 물었다. 어디 가니? 서진이 대답했다. 장 보러요. 식당 출근 전에. 도윤이 말했다. 같이 가도 될까? 서진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둘은 함께 시장으로 갔다. 좁은 골목, 떠드는 상인들, 생선 냄새. 도윤은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서진은 익숙하게 걸었다. 채소 가게 앞에서 멈췄다. 서진이 가격을 물었다. 상추 한 단에 얼마예요? 상인이 대답했다. 3,000원. 서진이 망설였다. 도윤이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참았다. 서진이 결정했다. 하나 주세요. 돈을 냈다. 1,000원짜리 3장. 생선 가게로 갔다. 서진이 고등어를 봤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다음에 사야겠다. 도윤의 가슴이 아팠다.
서진은 필요한 것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있었다. 도윤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내가 살게. 하준이한테 먹이려면.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 먹을 건 제가 살 수 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서진의 자존심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다. 장을 다 보고 돌아오는 길. 서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다. 도윤이 받아들었다. 내가 들게. 서진이 웃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도윤은 이미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서진이 포기하고 웃었다. 고마워요. 집에 도착했다. 하준이가 깨어나 있었다. 할아버지. 하준이 달려와 도윤을 안았다. 도윤은 하준을 안아 올렸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도윤은 하준의 뺨에 키스했다. 우리 하준이 잘 잤어? 하준이 웃었다. 네. 서진이 아침을 준비했다. 간단한 죽이었다. 하준이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끓였다. 도윤도 함께 먹었다. 맛있었다. 비싸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이 담겨 있으면 충분했다. 식사 후 서진이 출근 준비를 했다. 앞치마를 챙기고 신발을 신었다. 도윤이 물었다. 몇 시까지 일해? 서진이 대답했다. 저녁 8시요. 오늘은 저녁 장사까지 해야 해서.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이는? 서진이 말했다. 이웃 아주머니가 봐주세요. 도윤이 말했다. 내가 봐줄게.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 안 돼? 할아버지잖아. 서진이 망설였다. 하지만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도윤이 웃었다. 괜찮아. 하준이랑 놀고 싶어. 서진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부탁드려요. 하준에게 말했다. 하준아,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해.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진이 나갔다. 도윤과 하준이 둘만 남았다. 도윤은 하준과 놀았다. 그림을 그리고 블록을 쌓고 책을 읽어줬다. 하준은 웃었다. 맑은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웠다. 도윤도 웃었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었다. 점심때가 되었다. 도윤은 간단한 음식을 만들었다. 라면이었다. 하지만 계란과 파를 넣어 정성스럽게 끓였다. 하준이 맛있게 먹었다. 할아버지 요리 잘하시네요. 도윤이 웃었다. 처음 해봤는데 다행이다. 오후에 하준이 낮잠을 잤다. 도윤은 조용히 방 안을 청소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빨래를 걷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하나 배워갔다. 땀이 났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저녁 무렵 서진이 돌아왔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집안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리하셨어요? 도윤이 웃었다. 조금.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마워요, 아버지. 도윤이 말했다. 당연한 거야. 저녁을 함께 먹었다. 서진이 퇴근길에 사온 반찬으로 차린 소박한 식탁이었다. 하지만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으니 풍성했다. 하준이 이야기를 쏟아냈다. 오늘 할아버지랑 엄청 재밌었어. 서진이 웃었다. 그래, 다행이다. 식사 후 도윤은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다. 서진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벌써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또 올게. 서진이 웃었다. 조심히 가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서진이 다가왔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이 봉투를 봤다. 이게 뭐야? 서진이 봉투를 도윤의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억지로 단호하게.
아버지는 아프면 안 돼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프시면 말을 잇지 못했다. 도윤이 봉투를 빼내려 했지만 서진이 손을 잡았다. 받아주세요. 제발. 도윤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서진이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도윤이 서진을 안았다. 20년 만에 서진이 도윤의 품에서 울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부족해서. 도윤이 서진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는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 말했다. 너는 훌륭한 엄마야. 훌륭한 딸이야. 내가 자랑스러워.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진이 몸을 떼었다.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감정이 북받쳐서 도윤이 웃었다. 괜찮아. 울어도 돼. 서진이 작게 웃었다. 이제 가세요. 늦었어요. 도윤은 골목을 나왔다. 큰 길까지 걸었다. 주머니 속 봉투가 느껴졌다. 도윤은 봉투를 꺼냈다. 작은 종이 봉투였다. 열어봤다. 구겨진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다. 10,000원짜리 5장. 그리고 작은 메모지. 메모지를 펼쳤다. 서진의 글씨였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아버지, 미안해요.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서. 그래도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도윤은 메모지를 보며 멈춰섰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도윤은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도윤은 길가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메모지를 꼭 쥐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 위에 눈물이 번졌다. 하지만 글씨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도 사랑해요. 도윤은 소리 없이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도윤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메모지를 가슴에 안았다. 서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다.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걸었다. 도윤은 다음날 회사로 출근했다. 오랜만이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미선이 따라왔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도윤이 말을 끊었다. 회의실 준비해줘. 강우랑 미래 부르고. 미선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두 분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끝낼 거야. 미선이 알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에 강우와 미래가 들어왔다. 둘 다 어색한 표정이었다. 강우가 먼저 말했다. 아버지, 갑자기 부르시면. 미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졌다. 도윤은 회의실 정면 스크린을 켰다.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강우의 집 앞 복도. 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걱정 마세요. 아버지 자산 정리되기 전에 제 명의로 빼둔 거 있잖아요. 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래가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다. 웃음소리. 솔직히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미리 준비해두길 잘했죠. 강우가 벌떡 일어났다. 이건 도청 아닙니까? 도윤이 말했다. 앉아.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우가 천천히 앉았다. 영상이 멈췄다.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다. 미래의 집 앞. 초인종 소리.
그리고 하나씩 꺼지는 불. 완벽한 침묵.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도윤이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더 보여줄까? 강우와 미래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가짜 부도서를 흘렸어.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강우가 말했다. 아버지, 그건 저희를 시험하신 겁니까?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험했지. 그리고 너희는 떨어졌어. 미래가 변명했다. 아버지, 저희도 상황이. 도윤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변명하지 마. 나도 이해해. 너희는 내 돈을 지키고 싶었던 거지. 내가 아니라. 도윤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다. 강우가 책상을 쳤다. 그럼 저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아버지가 무너지면 저희도 다 잃는 거잖아요. 도윤이 강우를 똑바로 봤다. 그게 문제야. 너는 내가 무너지는 게 걱정이 아니라 내가 잃는 게 걱정이었어. 강우가 입을 다물었다. 도윤이 계속했다. 나는 너희 아버지야. 돈주머니가 아니고. 미래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이 미래를 봤다. 너는 왜 불을 껐니? 미래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남편이랑 싸우고 있었어요. 아버지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말을 잇지 못했다.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너희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았어. 그냥 나를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어.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로.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강우와 미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윤이 서류를 꺼냈다. 오늘부터 상속 구조를 바꿀 거야. 강우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서류를 밀었다. 너희 명의로 된 자산들 일부는 회수할 거야. 그리고 재단을 만들 거야. 장학사업이랑 복지사업 할. 미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도윤이 말을 끊었다. 너희 몫은 남겨둘 거야. 하지만 전부는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벌어야 해. 내 돈에만 기대지 말고. 강우가 얼굴을 붉혔다.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한 건 너희야. 나는 그냥 바로잡는 거야. 강우가 일어났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려 했다. 도윤이 불렀다. 강우야. 강우가 멈췄다. 너 기억하니? 초등학교 졸업식 날. 강우가 돌아봤다. 도윤이 계속했다. 너는 나한테 말했어. 아빠처럼 큰 사람이 되겠다고. 나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어. 강우의 표정이 흔들렸다. 도윤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 너는 나보다 작은 사람이 됐어. 돈만 쫓는 사람으로. 강우가 입을 열었다. 다시 다물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도윤이 말했다. 나는 아직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하지만 바뀌지 않으면 더 이상 내 자식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강우는 아무 대답 없이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미래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도윤이 미래를 봤다. 너는? 미래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미래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도윤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서진이를 찾아가 봐. 미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진 언니를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막내 언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지? 미래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도윤이 말했다. 미안해하지 말고 찾아가. 그리고 진심으로 대해. 그게 시작이야.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찾아갈게요. 도윤이 주소를 적어 건넸다. 미래가 종이를 받았다. 미래가 나간 후 도윤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다. 창밖을 봤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높은 곳에서 보는 풍경.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진짜 세상은 저 아래 좁은 골목, 반지하, 그곳에 있었다. 미선이 들어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미선이 물었다. 무엇의 시작이십니까? 도윤이 웃었다.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것. 진짜 사람이 되는 것. 미선이 서류를 내밀었다. 재단 설립 관련 서류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서류를 받았다. 천천히 읽었다. 장학재단, 복지재단, 의료지원재단. 도윤은 하나하나 서명했다. 이게 맞는 길이었다. 그리고 이건 미선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서진 씨가 사는 집 월세 문제 해결됐습니다. 익명 후원자 명목으로 처리했고요. 하준이 병원도 예약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과 최고 전문의입니다. 도윤이 고마운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 미선 씨. 미선이 웃었다. 당연한 일입니다, 회장님. 도윤이 물었다. 서진이한테는 말 안 했지?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르실 겁니다.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잘했어. 서진이가 알면 받지 않으려 할 테니까.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언제쯤 따님께 진실을 말씀하실 겁니까? 도윤이 생각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 도윤은 회의실을 나와 회장실로 돌아갔다. 책상에 앉아 서진의 메모지를 꺼냈다. 그래도 사랑해요. 도윤은 메모지를 만지작거렸다. 이 한 줄이 모든 걸 바꿨다. 도윤의 인생을, 도윤의 선택을, 도윤의 마음을. 휴대폰이 울렸다. 서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하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도윤이 웃었다. 답장을 보냈다. 그래, 갈게. 뭐 사갈까? 서진의 답장이 왔다.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그냥 오세요. 도윤은 일찍 퇴근했다. 지하철을 탔다. 이제는 익숙해진 길이었다. 환승하고 버스 타고 계단 오르고 힘들지만 행복했다. 철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하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다. 문이 열렸다. 하준이 뛰어나와 도윤을 안았다. 할아버지. 도윤이 하준을 안아 올렸다. 우리 하준이 보고 싶었어. 하준이 웃었다. 저도요. 서진이 나와 웃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따뜻했다. 도윤은 생각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돈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것.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는 것. 도윤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다.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다. 도윤은 다음날 미선을 불렀다. 미선 씨, 서진이네 이사시켜줄 집 알아봐줘.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조건으로 알아볼까요? 도윤이 말했다. 햇빛 잘 들고 습하지 않고 하준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곳. 학교도 가까운 곳으로. 미선이 적었다. 예산은요? 도윤이 생각했다. 너무 좋으면 서진이가 부담스러워할 거야. 그렇다고 너무 안 좋으면 의미가 없고 적당한 선에서 전세로 알아봐줘. 미선이 알겠다고 했다. 일주일 후 미선이 몇 군데 집을 알아왔다. 도윤은 서진 몰래 집들을 둘러봤다. 첫 번째 집은 너무 좁았다. 두 번째 집은 역에서 너무 멀었다. 세 번째 집은 딱 맞았다.
2층 빌라, 방 2개, 작은 거실과 부엌.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도윤은 결정했다. 이 집으로 하자. 미선이 계약 절차를 진행했다. 도윤은 서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직접 말하면 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도윤은 서진의 집을 찾아갔다. 저녁 무렵이었다. 서진이 문을 열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도윤이 들어갔다. 하준이 달려와 안겼다. 할아버지. 도윤이 하준을 안아 올렸다. 무게가 조금 늘었다. 잘 먹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었다. 저녁을 먹으며 도윤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서진아, 혹시 이사 생각 없니?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이사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기는 너무 습하잖아. 하준이 건강에도 안 좋고. 서진이 망설였다. 그렇긴 한데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요. 도윤이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이 이상은 도윤이 말을 끊었다. 서진아, 나는 아버지야. 딸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서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부담 갖지 마. 이건 빚이 아니야. 그냥 늦게라도 해주고 싶은 아버지 마음이야. 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고마워요, 아버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이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긴. 내가 고맙지. 하준이 물었다. 이사 가요? 새 집으로? 도윤이 웃었다. 그래. 더 좋은 집으로. 다음 주 이사하는 날. 도윤은 일찍부터 와서 도왔다. 짐이 많지 않았다. 작은 트럭 하나면 충분했다. 하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들이었다. 도윤은 박수를 날랐다. 몸이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새 집에 도착했다. 서진이 집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창문을 열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다. 하준이 방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와, 넓어. 도윤은 짐을 정리하는 서진을 도왔다. 옷장에 옷을 걸고 부엌에 그릇을 정리하고 거실에 가구를 배치했다. 땀이 났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서진이 물을 가져다 줬다. 아버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도윤이 물을 마시며 말했다. 괜찮아. 같이 하는 게 더 빨라. 서진이 웃었다. 고집세식인. 도윤도 웃었다. 너 닮았나 봐. 둘이 웃었다. 오랜만에 나누는 농담이었다. 저녁 무렵 짐 정리가 끝났다.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하준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엄마, 여기 좋아. 서진이 하준을 안았다. 그래, 좋다. 정말 좋아.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았다.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성공하는 것. 그 모든 게 결국 이런 순간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며칠 후 도윤은 동네를 산책했다. 서진의 새 집 근처였다. 골목을 걷다가 작은 가게들이 보였다. 빵집, 문구점, 약국. 도윤은 하나하나 들어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제 딸이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가게 주인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아, 그러세요? 잘 오셨어요. 도윤은 서진과 하준 이야기를 했다. 딸이 혼자 아이 키우고 있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주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도윤은 동네 사람들과 친해졌다. 지나갈 때마다 인사했다. 가끔 빵을 사서 서진에게 갖다 주기도 했다. 동네 빵집에서 샀어.
주인아 주머니가 친절하더라. 서진이 웃었다. 아버지, 동네 유명 인사 되시겠어요. 도윤은 회사 일도 바꾸기 시작했다. 직원 복지를 개선했다. 직원 식당을 새로 단장하고 메뉴를 다양하게 했다.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고 직원 자녀 장학금을 만들었다. 직원들이 놀랐다.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도윤이 웃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람이 먼저야. 직원들이 고마워했다.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웃었다. 일하는 게 즐거워 보였다. 도윤은 그게 좋았다. 미선이 보고했다. 회장님, 직원 만족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직률도 낮아졌고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행이네. 미선이 말했다. 회장님이 변하시니까 회사도 변하네요. 도윤이 웃었다. 나도 배우는 중이야. 어느 날 서진이 전화했다.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제가 요리 배웠어요. 도윤이 기뻤다. 그래, 뭐 만들었는데? 서진이 웃었다. 비밀이에요.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도윤은 퇴근 후 서진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좋은 냄새가 났다. 서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있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도윤이 거실에 앉았다. 하준이 옆에 와서 그림을 보여줬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그림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할아버지, 엄마, 하준이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잘 그렸네, 우리 하준이. 하준이 웃었다. 우리 가족이에요. 저녁상이 차려졌다. 돈가스, 샐러드, 스프. 서진이 직접 만든 것이었다. 도윤이 한 입 먹었다. 맛있다. 서진이 기뻐했다. 정말요? 다행이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대화가 오갔다. 웃음이 터졌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서진이 말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요. 도윤이 그릇을 닦으며 물었다. 그래.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랑 함께 있으니까요. 하준이도 좋아하고. 도윤이 말했다. 나도 행복해. 정말. 서진이 도윤을 봤다. 늦게라도 이렇게 된 게 감사해요. 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진작 이래야 했는데.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지금이면 충분해요. 그날 밤 도윤은 서진의 집에서 잤다. 작은 거실 소파였지만 편안했다. 하준이 자는 소리, 서진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이게 가족이구나. 도윤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하준이 도윤을 깨웠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도윤이 눈을 떴다. 하준이 웃고 있었다. 아침 먹어요. 도윤이 일어났다. 식탁에 간단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다. 토스트와 우유. 서진이 미소 지었다. 잘 주무셨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잤어. 고마워. 세 사람이 아침을 먹었다.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했다. 도윤은 생각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알았다. 영원한 건 없다는 것. 그래서 더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 두 달이 흘렀다. 도윤은 거의 매일 서진의 집을 찾았다. 함께 저녁을 먹고 하준이와 놀고 가끔 밤을 새기도 했다. 서진도 조금씩 밝아졌다. 웃음이 많아졌다. 하준이도 건강해졌다. 그날도 도윤은 저녁 무렵 서진의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상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집에 있었다. 도윤은 다시 두드렸다. 서진아?
나야.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서진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안색이 창백했다. 아버지 목소리가 약했다. 도윤이 놀라 물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서진의 몸이 흔들렸다. 도윤이 얼른 서진을 잡았다. 서진아. 서진이 눈을 감았다. 쓰러졌다. 도윤이 서진을 안았다. 서진아, 정신 차려. 하준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놀란 표정이었다. 도윤이 하준에게 말했다. 하준아, 괜찮아. 엄마 괜찮을 거야. 하지만 도윤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서진을 들것에 실었다. 도윤과 하준이 함께 탔다. 구급차가 달렸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다. 도윤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서진아, 괜찮을 거야. 아빠가 여기 있어.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로 들어갔다. 의사들이 서진을 진찰했다. 도윤과 하준은 밖에서 기다렸다. 하준이 울었다. 할아버지, 엄마 괜찮아요? 도윤이 하준을 안았다. 괜찮아. 엄마 괜찮을 거야.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아버지입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과로와 영양 부족도 있지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다른 원인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이상 수치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도윤이 물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의사가 대답했다. 일주일 정도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의사가 고개를 숙였다. 그러겠습니다. 서진은 병실로 옮겨졌다. 아직 잠들어 있었다. 도윤은 침대 옆에 앉았다. 서진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도윤은 서진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하준이 침대 옆에 섰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다. 도윤이 하준을 무릎에 앉혔다. 괜찮아. 엄마 곧 깨어날 거야. 하준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아프면 안 돼요. 도윤이 하준을 꼭 안았다. 그래. 엄마 괜찮을 거야. 밤이 깊어갔다. 간호사가 들어와 하준을 봤다. 어린이는 병실에 있으면 안 되는데요. 도윤이 부탁했다. 조금만요. 얼마 안 있을게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규정이. 도윤이 간호사를 복도로 불렀다. 조용히 말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엄마 옆에 있어야 안심할 것 같아서요. 간호사가 도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허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갔다. 도윤은 병실로 돌아왔다. 하준이 서진 옆에 누워 있었다. 작은 손으로 서진의 손을 잡고 있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밤을 샜다. 잠들지 못했다. 서진의 숨소리를 들으며 기도했다. 오랜만에 하는 기도였다. 제발 서진이 괜찮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새벽녘 서진이 눈을 떴다. 도윤이 얼른 다가갔다. 서진아, 깼어? 서진이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 병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쓰러져서 실려왔어. 서진이 하준을 봤다. 하준이. 도윤이 말했다.
걱정 마. 하준이도 괜찮아. 자고 있어. 서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서진아, 정밀 검사 받아야 해. 의사가 그러는데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일주일 동안 서진은 여러 검사를 받았다. 도윤은 매일 병원에 왔다. 하준을 데리고 왔다가 학교 보낸 후 혼자 왔다가 쉬지 않고 서진 곁을 지켰다. 미선이 회사 일을 대신 처리했다. 회장님, 회의가 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다. 미루거나 취소해.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도윤을 따로 불렀다.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도윤이 따라갔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도윤이 물었다. 치료하면 괜찮아집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초기라서 치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일 겁니다. 환자분과 가족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돈은 문제 없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도윤이 물었다. 뭡니까? 의사가 설명했다. 치료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도윤이 생각했다. 강우? 미래? 아니다. 그들은 안 될 것 같았다. 도윤은 서진 병실로 돌아갔다. 서진이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도윤이 최대한 밝게 말했다. 괜찮대. 치료하면 다 나을 거래. 서진이 안도했다. 다행이다 하지만 눈가에 불안이 어렸다. 도윤은 복도로 나와 미선에게 전화했다. 미선 씨, 혹시 서진이가 예전에 도와준 사람 있다고 했지? 미선이 대답했다. 네, 박이든이라는 청년입니다. 서진 씨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그 사람 연락처 알 수 있어? 미선이 잠시 침묵했다.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도윤이 말했다. 빨리 부탁해. 급해. 이틀 후 미선이 연락처를 찾았다. 도윤은 박이든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도윤이 말했다. 저 서진이 아버지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척이 들렸다. 아, 네. 안녕하세요. 도윤이 상황을 설명했다. 박이든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하겠습니다. 서진 누나는 저한테 은인이에요. 도윤이 고마워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이든은 다음 날 병원에 왔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서진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누나 서진이 놀랐다. 이든아, 어떻게 왔어? 박이든이 웃었다. 누나 아프다는데 안 올 수 있어요? 박이든은 기꺼이 검사를 받았다.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의사가 말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치료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도윤이 박이든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이든이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치료가 시작됐다. 힘든 과정이었다. 서진은 가끔 힘들어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도윤과 하준이 곁에 있었다. 박이든도 자주 병문안을 왔다. 서진은 조금씩 나아졌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서진에게 물었다. 힘들지?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옆에 계셔서요. 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서진이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아버지. 도윤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진작 이래야 했는데.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금이면 충분해요. 정말 충분해요. 그날 밤 도윤은 병실 의자에 앉아 생각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알았다. 돈도 명예도 회사도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것, 손 잡아주는 것, 그게 전부였다. 석 달이 지났다. 서진은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다. 의사가 말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계속 이 상태 유지하시면 됩니다. 서진이 웃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퇴원하는 날, 도윤과 하준이 서진을 맞으러 왔다. 하준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엄마, 축하해요. 서진이 하준을 안았다. 고마워, 우리 하준이. 도윤이 서진의 짐을 들었다.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풍선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서진이 퇴원 축하합니다. 미선이 준비한 것이었다. 서진이 놀라 웃었다. 와, 도윤이 웃었다. 깜짝 파티야. 거실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도윤이 직접 준비한 것들이었다. 서진이 감동했다. 아버지가 이걸 다 준비하셨어요? 도윤이 쑥스럽게 웃었다. 응. 미선이 도와줬지만. 서진이 도윤을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저녁을 함께 먹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준이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해. 서진이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엄마도 행복해. 도윤은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비싼 음식도, 넓은 집도, 많은 돈도 필요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식사 후 도윤이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액자였다. 서진이 물었다. 이게 뭐예요? 도윤이 액자를 건넸다. 서진이 받아들었다. 액자 안에는 낡은 봉투와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서진이 메모지를 읽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서. 그래도 사랑해요. 자신이 쓴 글씨였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걸 보관하고 계셨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서진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도윤이 서진을 안았다. 너는 나한테 부자가 뭔지 가르쳐 줬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서진이 도윤의 품에서 울었다. 저도 배웠어요.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도윤이 서진의 등을 토닥였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날 밤 도윤은 액자를 거실벽에 걸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서진이 물었다. 여기 걸어두실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매일 볼 거야. 잊지 않기 위해서. 며칠 후 미선이 도윤을 찾아왔다. 회장님, 재단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받은 학생들 반응이 좋습니다. 도윤이 웃었다. 다행이네. 계속 확대해 나가자.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도윤은 회사 운영 방식도 바꿨다. 이익만 추구하지 않았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했다. 환경보호, 공정거래, 직원 복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다. 직원들이 변화를 느꼈다. 회장님이 정말 달라지셨어요. 어느 날 강우가 회사를 찾아왔다. 도윤은 놀랐다. 강우야? 강우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버지 도윤이 의자를 권했다. 앉아. 강우가 앉았다. 강우가 먼저 말했다. 저 사과하러 왔어요. 도윤이 강우를 봤다. 강우가 계속했다.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어요. 부끄러워요. 도윤이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강우가 눈물을 글썽였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짜 아들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강우가 울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윤이 강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 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할게요. 며칠 후 미래도 찾아왔다. 서진과 함께였다. 도윤이 놀랐다. 미래야? 미래가 눈물을 흘리며 서진을 안았다. 언니 정말 미안해. 서진이 미래를 토닥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이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대화가 오갔다. 웃음이 나왔다. 도윤은 자식들을 보며 생각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밤이 깊어갔다. 강우와 미래가 돌아갔다. 서진과 하준이 남았다. 도윤은 하준을 재웠다. 자장가를 불렀다. 서툴렀지만 하준은 웃으며 잠들었다. 서진과 단둘이 거실에 앉았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진이 말했다. 아버지, 요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물었다. 무슨 꿈? 서진이 웃었다. 그림 그리는 거요. 간판 디자인. 도윤이 기뻤다. 그래, 좋은데. 서진이 말했다. 오래 접어뒀는데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아버지가 용기를 주셨어요. 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잘할 거야. 넌 할 수 있어. 서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요, 아버지. 믿어주셔서. 도윤이 웃었다. 당연하지. 넌 내 딸이잖아. 서진이 도윤을 안았다. 사랑해요, 아버지. 도윤도 서진을 안았다. 나도 사랑해, 서진아. 시간이 흘렀다. 서진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도윤이 도와줬다. 처음에는 일이 없었지만 차츰 늘어났다. 서진의 실력이 좋았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만족했다. 입소문이 났다. 하준이는 학교에 잘 적응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도윤은 하준의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학부모 모임에도 나갔다.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하준이 자랑스러워했다. 강우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 도윤의 철학을 배우려 노력했다. 실수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도윤이 지켜봤다. 잘하고 있어. 강우가 기뻤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었다. 도윤이 물었다. 힘들지 않아? 미래가 웃었다. 아니요. 보람 있어요.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도윤은 생각했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괜찮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사랑하면 된다. 1년 후, 도윤의 생일이었다. 서진의 스튜디오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강우, 미래, 서진, 하준, 그리고 미성까지 모두 모였다. 케이크에 불을 켰다. 생일 축하합니다. 도윤이 소원을 빌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았다. 행복하게 살자. 함께 살자. 사랑하며 살자. 도윤이 촛불을 불었다. 박수가 터졌다.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하준이 도윤에게 그림을 선물했다. 큰 가족 그림이었다.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 이모, 엄마 하준이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마워, 하준아.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다. 도윤과 서진만 남았다. 둘은 스튜디오를 정리했다. 서진이 말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행복해. 서진이 웃었다.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도윤이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도윤이 중얼거렸다. 돈이 사람을 붙잡는 줄 알았던 노인은 마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늦게 배웠다. 서진이 도윤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배우셨잖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도윤이 서진을 봤다. 그래. 늦어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도윤과 서진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새 집, 햇빛 드는 집, 가족이 함께 사는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맞아줬다. 하준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미래가 담요를 덮어줬다. 도윤은 거실벽에 걸린 액자를 봤다. 낡은 봉투와 메모지. 그래도 사랑해요. 도윤이 액자를 만졌다. 그리고 웃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것. 그날 밤 도윤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을 꿨다. 아내가 나왔다. 웃고 있었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도윤도 웃었다. 고마워.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아침이 밝았다.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도윤이 눈을 떴다. 하준이 옆에서 자고 있었다. 서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냄새가 났다. 도윤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행복하다는 게 느껴졌다. 아버지, 밥 먹어요. 서진이 불렀다. 도윤이 대답했다. 응, 간다. 식탁으로 걸어갔다. 서진과 하준이 웃고 있었다. 도윤도 웃었다. 세 사람이 함께 아침을 먹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도윤은 그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알았다. 영혼은 없지만 순간은 있다. 이 순간을 소중히 하면 된다. 매일매일을 사랑하며 살면 된다. 그게 진짜 부자의 삶이다. 도윤은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황금북이 전해드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북이었습니다.